김원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16번째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은 포석 단계는 끝나고 중반전이라고 하면 이제 전투의 시작입니다. 무엇과의 전투냐? 우리는 질병과의 전투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이 의성 중에서 제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구죠? 의사인데도 거의 성인 성자를 붙이는 분이 계십니다. 성이 허씨입니다. 허씨. 자, 1번 허생, 2번 허준. 너무 쉽습니다. 허준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는 사암도인이라고 하는 허준 선생님과 같은 시대를 살으신 친법의 명인이 계십니다. 오행친법이라고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전 세계에는 오행친법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명당 대사가 포로를 구출하러 일본으로 가셨을 적에 어떤 전설적인 그 작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개발이 되는데 경동이라고 하는 한의사 선생님이 그 사암도인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전파해줬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구한말에 정말 의심이 많고 왜 같은 약이라도 왜 같은 쌍패탕이라고 그래서 쌍화탕 플러스 쌍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쌍화탕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우리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 걸로 써볼까요? 음과 양이 조화롭게 됐다 쌍화탕. 부부가 잘 화합한다 쌍화탕. 그래서 부부가 너무 화합을 너무 잘해가지고 병이 오는 수도 있죠. 일컬어서 우리는 그것을 방노상이라고 합니다. 방노상. 방에서 너무 필요하게 했다. 뭐지? 그래서 쌍화탕에다가 지모라고 하는 유명한 약이 있는데 약간 몸을 서늘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불을 태웠으니까 이 사랑의 불은 너무 멀리하면 춥고 너무 가까이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애욕의 불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태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너무 없으면 춥죠. 그래서 쌍화탕에다가 지모 황백이라고 하는 약을 넣게 되면은 바로 방노상이다. 방에서 한 피로를 치료한다 하는 유명한 약이었다. 그러니까 부부애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남녀를 조화시키기도 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화합시키는 사람은 쌍화탕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패독산이다 하는 약이 있거든요. 패독산이라고 하는 약을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잘 아십니다. 이 자리도 저보다 수염이 더 길르신 도인같이 생긴 선생님이 계신데 옛날에 패독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서 인삼 패독산이라 그러는데 감기 두피에 인삼을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산에는 무슨 삼이요? 산에는 무슨 삼이 좋다고요?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땅에는 인삼, 집에는 고삼. 우와, 고삼.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서 일부 학생들은 즐거워하고 많은 학생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겠죠. 왜? 4분의 1이 합격률이라면 4분의 3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만 붙여달라고 교회 가서 옆에 4분의 3은 떨어지라고요. 우리 아들만 붙여달라고 부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하고 정문에다가 떡을 쩍쩍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4분의 3 나머지 떨어지라는 기도예요? 예수님, 부처님 바쁩니다. 우리 그런 걸로 좀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만 붙여달라고 우리나라만 이기게 해달라고. 신들이 그런 게 신입니까? 전쟁의 신입니까? 경쟁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그런 걸까요? 우리 자식은 떨어져도 남의 아들 붙어라 붙어라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좀? 여러분, 기도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믿습니다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어봐요. 주실 줄 믿사옵고 이것도 줄 줄 어떻게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주시오. 우와, 예수님, 부처님 바빠 죽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계속 들어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귀머거립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왜 이렇게 해? 전지전능한 신인데 마음속으로만 품어도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귀가 먹은 신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에요. 왜 그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시는데 목청 연습상은 좋죠. 그러나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 마음으로 생각만 진지하게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진지한 기도는 예수 부처님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알라신도 피곤합니다. 각 종교 교주님들 피곤해 죽게 아주 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 계십시오. 제가 대신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좀 쉬시라고 하는 기도는 없나요 좀? 그렇죠? 아니, 엄마 아버지한테 나이 먹었는데 계속 10,000원 달라 10만 원 달라 100만 원 달라 어머니도 나중에 지칩니다. 어머니 쉬십시오. 제가 대신 벌어오겠습니다. 해야 효자 아닙니까? 아니 뭐 신은 한없이 주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망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재마 선생님도 얘기 나온 거예요. 또 럭비 공강때 잠깐 쳤습니다 또. 자, 인삼 패독산에서 인삼은 잘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인삼은 몸이 덥기 때문에 덥게 하기 때문에 감기 뒤끝에 인삼 패독산 몸이 찰 때나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은 넣었다 뺐다 하니까 가미한다 그러거든요. 가미한다. 그래서 가미 패독산. 그래서 쌍화탕하고 패독산하고 합해서 무슨 탕이요? 쌍패탕이다 하는 처방을 우리가 아버님, 어버님 합해서 뭐죠? 부모님. 그렇죠? 하듯이 쌍화탕 플러스 패독산 합하면 쌍패탕인데 이 쌍패탕만 먹으면 끝내준다는 한의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몸이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냉하거나 열하거나 쌍패탕만 먹으면 끝내준다. 웃기지 말아라. 우리들 이재마 선생님, 체질의학의 선구자이신 이재마 선생님의 호가 뭐냐? 바로 동무올시다. 동무. 우리가 이북에서 쓰던 김동무, 이동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무인할 때 동무 이재마 선생님입니다. 무엇하고 싸우느냐? 무엇하고 싸우는 무인이냐 하면은 이 무인은 바로 우리들의 질병과 투쟁하는 거요. 그 질병의 원인은 바로 뭐냐? 나한테 있습니다.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이 지금 우리 강연장에도 급히 올라오신 어떤 부인인지 결혼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급히 오셨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우리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다. 3개월밖에 못 사신다. 선고를 받으셨대요. 전국의 이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는 의사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염라대왕이 아닌 이상 함부로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선고하지 맙시다. 제가 존경하는 양의사 선생님도 우리 의사들이 함부로 시한부로 선고하지 말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미 서양에서도 특히 착한 우리 한국 사람들 꼭 6개월이라 그러면 6개월에 맞춰서 돌아가 주신다니까요. 왜? 인간은 세뇌당하게 달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암흑의 가수하시던 분은요, 거의 불치의 선고를 받고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환경을 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끊고 일종의 반출가 행위를 통해서 병을 나서서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고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우리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임사 간호가, 죽음 옆에서 해주는 간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음 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전국에 불치 선고를 받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가족 여러분, 설사 우리는 죽는다 해도 죽지 않는 물건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서 또 우리 의사들도 반성합시다. 사람을 선고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우린 뇌세포에 잘못하면 최면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중반전의 전투의 시간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을 잘 해놔도 중반 전투 접근전에서 깨지게 되면 아무리 신산 거의 귀신처럼 계산을 한다고 하는 이창호 같은 우리들의 바둑의 대스타가 온다 하더라도 중반 전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 16강에서부터 약 한 30강까지는 중반 전투 시간인데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의학에서는 외감내상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외감내상. 바깥으로 감기 걸렸다. 그런데 안으로 상했다. 요거는 우리들의 희로애락 애호역의
감정으로 상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외감병이라고 하는 것은 풍, 한, 서, 습, 조, 화, 바람과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축축한 기운과 건조한 기운과 또 다른 더운 기운 6가지 육기라고 하는 기운으로 우리한테 접촉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르를 돌리면서 이 겨울에 춥다. 금년도 특히 감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냉수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가을, 겨울에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동의구보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바깥으로 땀을 많이 냈기 때문에 속은 더 냉인지도 모르고 많이 먹어놓으면 그렇게 해서 요새 이렇게 감기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냉음료수 문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음양탕 끓는 물에다가 찬물 섞어 먹는 문화만 우리 한국촌, 이 지구촌이 다 유행한다 하더라도 의료비 몇십조 원은 저는 절약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음양탕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음적인 물과 양적인 물을 좀 섞어 잡수세요. 전부 다 변비 환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몸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가을철, 겨울철에 이 상한병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감기인데 만병의 근원이 감기다. 저를 대학교 때 가르쳐 주신 지금도 생존해 계신 80세가 넘으신 맹암흑의 선생님께서 홍경아, 소감, 소체를 잘 고치려고 그래. 암, 에이즈,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해. 소감, 소체, 작은 감기, 작게 체한 걸 잘 고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운 기운에 너무 있어도 그렇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바람도 싫은 날 있죠. 오풍이라고 합니다. 싫어하러 오자. 예? 바람이 이상하게 어서어서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문 걸어 잠그고 있어야지. 그런데도 바람 쐬러 나가요. 참 민감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많이 요새 전염병은 많이 없어졌는데 왜 우리는 전부 끓는 마음, 내적인 투쟁에 의해서 내상병이 많을까요? 국민학교 어린이가 반장선거에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말이죠. 자살을 하는 세상입니다. 바보 같은 정말 우리 부모들의 비교 경쟁 열병은요, 어린아이 가슴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문화, 자꾸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켜 승부를 가르는 문화가 우리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스트레스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도 되고 약도 된다고 해도 돼요. 스트레스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장사가 어느 날, 미꾸라지가 자꾸 커질 않아요. 미꾸라지 탕을 추어탕이라고 그러죠. 예? 예. 미꾸라지가 이게 크질 않아요. 애매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크질 않아서 답답해가지고, 영양제를 많이 줘봤어요. 비타민도 줘봤고, 보약도 다른 먹이고. 그래서 미꾸라지가 안 먹어요, 보약도. 그리고 배실배실해서 빨리 죽으니 장사가 돼야죠. 그랬더니 어떠한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가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어보게. 메기를 하나 넣었더니 메기가 하루에 한두 마리는 이게 공양을 잡수시네. 그 대신 나머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미꾸라지가 긴장하고, 그렇죠? 바짝 깨어있게 되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그다음부터 아령도 하고 역기도 들고 조깅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미꾸라지가 튼튼해졌어요. 실합니다, 여러분.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경이나 아니면 동의보감에 나오고 얘기에 나오는 미워하는 자의 장점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착한 점도 본다. A 지기야가고 사랑하되 그 악한 점을 볼 줄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이쁘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거 이쁠수록 단점을 볼 수 있고, 내 애인이 아무리 이뻐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날 지나치게 노출하거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노출하라고 그러지. 왜 누구한테 다 보이는 거야? 질투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노출하는 게 있거든. 조금 그런 건 우리 좀 우리 예의상, 그렇죠? 누구든지 다 20대는 공자님 말씀에도 성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든지 다 애인하고 팔짱 끼고 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근데 남 앞에서 어깨를 끼고 허리를 만지고 말이야 주물럭거리고 댕기면 좋아요, 그거? 술도 안 납니까, 그거? 그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좀 멀리하고, 그렇죠? 멀린 사람 가까이 하고, 전술에도 있습니다. 원교,
근공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공격을 하고 멀리 있는 건 가까이 해야 중용이 맞죠. A 직기약하고 이 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미워할 이 증오할 증자거든 이게. 증이 지기선하라.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도 착한 점을 알아라 이게야. 맨날 쌈박질나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여당에 사랑스럽지만 자기 당이 잘못한 점도 자꾸 보고 야당에 좀 이쁜 점도 보면 어떨까요? 야당은 야당에 조금 잘못하는 점도 보고 상대방의 장점도 인정하는 문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중용이 실천되는 나라, 사회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우리 정치 현실의 중용 문화를 위해서. 중용, 이것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야, 남, 북, 동서, 고, 부 해가지고 그냥 팍팍 갈라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주의, 이즘으로 상기되어 있는 거,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 커뮤니즘,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한 번 강조한다면 나만이즘, 나만 생각하는 마음. 대학생들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나만이즘, 에고이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에 있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쪽의 무인으로 상징되어진 이재마 선생님은 질병과의 투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알자 소크라테스적인 명제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환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환자의 그 성품, 성경, 그걸 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헷갈려요. 어떤 세대기 왔는데 체질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내 앞에서 옷을 벗어봐라. 그때 옷을 화야랑 벗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벗는 사람이 있고 뒤에 와서 몰래 벗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짐작을 하기도 하고, 저희를 가르친 어떤 선생님은 얘가 정말로 한의사 노릇을 하려거든 수사관 노릇을 3년만 하고 오느라 제가 얼마 있다가는 경찰청에 가서 강의도 할 겁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건 제가 수용을 안 해도 경찰청에 계신 수사관들에게는 제가 한 수 배우러 갑니다. 지금 수사관이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눈, 그 의심의 눈초리, 이걸 배우기 전에는 의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환자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평소에 성품을 보면 질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 내경에는 첫째는 외감이요, 두 번째는 내상이다. 내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오는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태권도 떼서 젊은 사람들 추다가 삐거덕삐거덕한 건 외상병입니까, 내상병입니까? 외상병입니다. 근데 내 애인이 다른 남자가 와서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 막 얼굴이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슬투가 나고 막 피부가 건지러워. 내상병입니까, 외상병입니까? 내상병, 외관병입니까? 내상병입니다. 질투. 우와, 이건 정말 우리들의 마물입니다, 마물. 그렇다고 또 질투 없는 사랑은 또 소금 안 진 스프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했어? 어제 미팅 갔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래, 남자하고 뭐 했어? 손목도 잡았지. 잘했군, 잘했어. 에이구, 냉랭이 콧구멍 같은 사람. 그렇죠? 질투는 조금 있는 건 좋지만 맛소금이나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질투가 이게 불이 돼가지고 이게 피부병이 돼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렇죠? 뇌혈관이 터진다면 질투를 먼저 꺼야죠. 근데 우리는 풍이 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당뇨 수치도요, 화를 낸다면은 막 400, 500 막 올라가면 돼요. 당뇨 수치가 새까맣게 막 이 테스트가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올라간대요. 왜 우리 마음을, 우리 육체를 몰고 다니는 운전사는 우리가 놔두고 계속 저보고 무슨 처방 없어요? 무슨 처방 없어요? 왜 이러죠? 본질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의학의 병일론은 내상과 외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종교에도 소통이 되네요. 사실은 오늘 경락 마사지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총론 부분이 중요해서 강론보다 총론에 어렵지만, 그러고 3살 먹은 어린애도 알기는 쉽지만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불교의 병의 원인론에는 첫째,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하다 그랬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주역에서는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라고 그러는데, 목은 다시 한번 또 그려드립니다. 봄이요, 화는 여름이요, 금이요, 가을은 금이요, 겨울은 수요, 중앙토다 해가지고 요거 두 개는 음이고 요거 두 개는 양인데, 여기서는 지수가 음이고 화풍이 양이 되겠죠. 아우, 흔들흔들 거리는 거, 불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다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이건 양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물이 많고, 요건 살집에 해당합니다. 우리들의 살.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많고 살이 많은 체질을 무슨 체질이라고 그러죠? 물살 체질. 워터 머슬 체질. 워터 머슬 컨스티튜션.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재미나게 하느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에? 우리 시청자 중에요, 인터넷에 13살 먹은 팬도 있습니다, 저한테. 초등학교 학생도 막 지금 올라와요, 지금요. 물살 체질, 워터 머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걸 시청하실 지구촌의 60억 인구를 위해서 영어로 번역해줬지만 사실 이런 말은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몸에 물이 많이 고이고 살이 많다. 출렁출렁하다. 좀 퉁퉁하다. 물살 체질이죠. 음적인 체질입니까? 양적인 체질입니까? 음적인 체질. 몸이 찰 확률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물론 머리 좋은 분들은 몸이 뚱뚱해도 열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말라도 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상의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8로 나눠지죠. 16으로 나눠지죠. 32로 나눠지죠. 32가 둘로 나눠지면 얼마죠? 64. 64가 둘로 나눠지죠. 빨리 얘기해봐. 128. 128이 둘로 나눠지면 얼마예요? 이래서 우리는 60억의 체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알아야 됩니다. 사상의학을 공부하든 제가 여기는 쉬운 음양관을 공부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자꾸 살피자는 계기가 되자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약은 없습니다. 의사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낙타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이것은 가르친다는 말이래요. 그냥 도세레라는 히랍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라피하러 하는 이 치료한다고 하는 말도 원래 시봉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라고 하는 이 불교 논리나 사실은 우리 한의학 논리나 똑같습니다. 자, 경락 마사지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수기가 많다. 수기가 많다는 건 몸이 차다는 말이겠어요? 덥다는 말이겠어요? 차다는 말이죠. 감기가 막 들어왔을 때는 설사 약간 열이 있는 것 같아도 찬 거를 싫어할 때는 몸이 차다는 말이겠어요? 덥다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찬 기운을 넣어주는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게 눈 안쪽에서부터 척추 양쪽으로 타고서 새끼발가락으로 흘러갑니다. 이 경락을 갖다가 몸이 찬 사람한테 자꾸 부어서 찬 기운을 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더 다운시켜줘야 되겠어요? 다운시켜야 된다. 우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식한 말로 보사법이라고 합니다. 보사법.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은 족태양 방광경을 사해줘야 돼.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겠어요?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K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이 거의 자기도 임상에 자신 있다. 제가 강의한 사암치법도 공부하고서 감기 뒤끝에 열이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족태양 방광경을 잘못 보했어요. 그러더니 더 막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하게 응급실에 가는데 마침 또 전국에 응급실에 계신 간호사 여러분, 또 의사 선생님 여러분, 그 링겔이라고 하는 액도 어느 정도 좀 조금씩 다 이렇게 몸에 맞게 좀 미지근해서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갑자기 링겔도 찬 거를 또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을 입원했다가 겨우 회복돼서 나왔답니다. 침이 말이죠. 방향이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족태양 방광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수능 고사 중에 국어 문제 중에 언어 영역 문제 중에 고자라고 하는 옛날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자라고 하니까 딴 걸 또 연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맹자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다 비유에 의해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야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당장 조사한 신문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하다 까먹을까봐 컨닝 페이퍼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건강, 특히 젊었을 때 건강하다고 그러죠. 건강, 그 다음에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잘 쓰이지 않으면 소용없다.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참지식, 참된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건강하면 뭐예요? 남 쏴죽일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과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족태양 방광경. 일명 족대양 방광경. 우리가 마사지, 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부터 하죠? 등줄기부터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척추부터 하잖아요. 척추는 동맥이라고 해서, 감독할 독자를 쓰는 동맥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경락이 흘러가고, 족태양 방광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음경락은 손을 이렇게 들을 적에, 만세! 불렀을 적에 안쪽으로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통해서. 양경락은 뒤로 돌았을 적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음은 아래에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인가 그 가까운 그 일본에서 어떤 여성이 이 보사법을 가지고 브라시 요법 해가지고 같은 그 요법이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요거를 브라시로 보호하는 거, 사하는 거, 이런 마사지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400년 전에 우리 사암도인의 오행보사법인데 그들은 그렇게 응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맨날 침이라고 그러면 가난한 침이나 해서 침을 놓고 있고 보사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족태양 방광경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족태양 방광경 일면 족대양 방광경이라고 그랬어요. 족대양 방광경은 하나가 없습니다. 족대양 방광경은 뭐라고 관계 있고 짜고, 그러니까 몸이 퉁퉁한 사람들은 자 위에서 아래로 지압을 해줘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지압해 줄까요? 무리만큼 몸이 퉁퉁한 사람들은 이걸 자꾸 보호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사해줘야 될까요? 사해줘야 된다, 여러분. 퉁퉁한 사람 지압은 좀 아래에서 위로 해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잘 모르면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죠? 잘 모르면 섞어 먹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몸이 마른 사람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안 해주고 아래에서 위로 해줬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이상하게 몸이 더 나른한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마사지 받고 음량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호할 때는 우측으로 해야 될까요? 좌측으로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왼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왼쪽으로요. 우리가 나사를 박을 때에 내가 있는 쪽에서 저쪽을 기운을 다줄 적에 그 다음에 권총 구멍을 이렇게 보면 그게 권총에 있는 그 총신에 이렇게 보면 그게 우측으로 나사가 돼 있을까요? 좌측으로 돼 있을까요?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역나사라고 해서 나사를 거꾸로 왼쪽으로 돌려서 조여놓는 게 100개면 한두 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기가 저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돌리면 기가 저쪽에서 일로 오겠죠. 그래서 저쪽 걸 나한테 뽑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을 살 빼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줄 적에는 아래에서 위로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살 체질이라고 할까요? 뚱짠 체질이라고 할까요? 그죠? 예. 야, 이거 다이어트 얘기는 나오니까 말이죠. 이거 다이어트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뚱뚱하게 살찌는 걸 잘하는 사람의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밤중에 잘까요? 낮에 잘까요? 낮에 자요. 그러고 밤중에 많이 먹을까요? 밤낮으로 잡니다. 예. 정답하셨습니다. 사모님 소리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모님 하니까 어떤 잡지 기자는 도대체 우리나라 강사 중에 사모님 하는 강사가 누가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스모 선수들이 밤에 많이 먹고 자면 살찔까요? 낮에 많이 먹으면 살찔까요? 같이 비교해보면 밤낮이죠. 그것도 밤낮.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밤이 음입니까? 낮이 음입니까? 밤에 저축력이 많습니까? 낮에 저축력이 많습니까? 밤에 많이 먹고 자는 게 살찌는 비결이라면, 그렇죠? 밤에는 음식을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불음불식이라, 야간에는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하는 게 첫째 강령입니다. 야간이 문제, 야간이. 낮에는 먹어도 가만히 있어도 막 활동을 해요.
머리도 움직이고요. 아시겠죠? 야간에 불은불식이라 야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말고 땀을 좀 낸 다음에 갑자기 또 음료수 마시면 전부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다 빨아들이겠죠? 땀을 낸 다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을 조금만 잡숴주세요. 한 번 더 땀을 내는 겁니다. 갈증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많이 쓰면 안 되죠. 이뇨제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고 신장이 오히려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뇨제는 적당히 쓰시고 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요새는 영적인 다이어트법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아주 그냥 뭐 이상한 그 외국 사람이 있는데 돌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돌턴. 돌턴이라는 여사가 140에서 70kg까지 줄였대요, 지금. 한국에 와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살을 빠지겠다 하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이 됐대요.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러나 마구 사는 건 아니죠. 또 한국의 고려대학교 스포츠연구소에서는 원암흑이라고 하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러 산속으로 아예 3년을 입산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한번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됐대요. 살을 빠지겠다는 생각, 안 먹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오히려 방아차기라 놔버리니까 오히려 자기 몸이 30kg 이상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론은요, 첫째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라고는 소위 음양의 부조화, 불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음양의 부조화. 그런데 두 번째는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신. 돼지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라 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서 죽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세 번째는 우리들의 업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업병.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픈 병 같은 건 무슨 업이 있지 않을까?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의 과보를 받고, 예? 도둑질을 많이 하면 가난의 과보를 받고, 남의 유부녀를 많이 탐하면 소문이 나빠지고 병이 오고, 이런 거 등등이 다 업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까르마라 그러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의시시한 얘기와 함께. 그러나 제가 지금 귀신이 있다고도 안 했습니다. 없다고도 안 했습니다. 기치주기하라. 기가 모이면 곧 그것이 귀신이다. 우리는 그랬거든요. 예? 기가 모이면 그것이 귀신이다 그랬으냐. 아마 이것도 마음병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업이라는 것도 신구의 삼업이라 우리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합쳐가지고 우리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음양보사법으로 금방 낫고 뭐 족태양 방광경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압하는 걸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지압을 하되 보호하는 사람은 내 쪽에서 기를 좀 넣어주고 싶으면 우회전을 해주세요. 우회전. 그리고 뽑는 것은 좌회전으로 해주세요. 좌회전으로. 이래서 우리들이 부모님전에서 살을 빌고 우리들의 지혜가 우회전이면 보, 좌회전이면 사. 그래서 원보방사라 그래서 이건 원을 그리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원을 그리죠. 원. 좌회전하면 이렇게 힘을 넣을 때 좌회전하면 이게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거를 원보방사다. 이 몸 손으로 원보방이라는 건 찌그러질 방자거든요. 원으로 손가락을 원으로 만들면 보가 되고 찌그러지면 사가 된다. 이런 묘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릴 때도 한번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한번 우회전으로 돌리면 데미지가 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묘한 이치도 있고 실제 치료하는데도 원보방사가 있고 영수보사라고 해서 흐르는 쪽으로 하느냐 반대로 하느냐 이런 묘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들이 강좌를 거둬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부모님 전에 살을 빌고 그리고 다 여러 가지 공덕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번뇌를 여러분들에게 회심곡 한 곡조를 들려드림으로써 제 강좌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심곡 나와주실까요? 첫째,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외감이 있고 내상이 있다. 바깥으로는 질병보다 우리들의 마음의 병이 중요하다. 그리고 첫째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가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의 병이 있다. 이건 마음의 집착으로 오는 병입니다. 세 번째는 업병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회심곡이 나오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배서 낳을 적에 공덕을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 내 꿈도 꾸지 말고 꿈 없는 잠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